자,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자, 이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때까지 배워본 적도 없고, 단지 우리는 한반도에 와서 한반도를 기점으로 역사를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시온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지 상상 속에, 어떤 생각 속에 이럴 거야 하고 접근하면 안 되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주의 가을 시대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전체적인 역사를 펼쳐가지고 봐야 됩니다. 오늘 제목을 보고 상당히 기분 나쁜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저게 뭔 소리야? 저순 일본 쪽발이의 앞제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다 듣다 보면 그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역시 일본 말 자체가 일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은 뭐냐? 일은 양으로도 읽고 변양자로 읽고 양양자로 읽었습니다. 우리 양족의 대표하는 말이 바로 해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된 겁니다. 일본의 역할은 뭐냐? 자, 우리가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일본은 방파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태평양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태풍, 여러 가지를 다 막아주지 않습니까? 또 일본의 산들은 굉장히 높아요. 이 한반도, 간방에 있는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어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생긴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줄곧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국산, 사자, 은미실, 과학, 사회, 이런 말 자체가 다 일본이 우리한테 공부를 시키면서, 한글 공부를 시키면서 만들어진 문자죠. 조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한자에, 그리고 이 조어 능력은 탁월합니다. 사실. 근데 이 한자를 기가 막히게 현실적으로 잘 쓴 것은 바로 일본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자가 일본의 일제 때 만들어진 그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아도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조에 사실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게 뭡니까? 이조는 그 나라를 세우면서, 이조를 세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규합해서 세운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고려의 왕실의 귀족들을 다 죽이면서 그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왕조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뭔가 두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만 빨고, 그냥 명만 빨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우매하게 만들어버렸죠. 길도 안 닦고 그렇게 방치해버렸죠. 그 다음에 또 위생관념이 없어가지고, 위생관념은 있었겠죠. 그냥 말로만 그랬을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당위성만 말을 하면서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자,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이조 때 가장 쓸모없는 게 뭡니까? 갓입니다. 갓 왜 써요? 그 선비의 어떤 공부하는 그거라고 갓을 씁니까? 그거는 현실을 사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비를 막아줍니까? 자, 햇볕은 무슨 막아주겠죠. 효용도가 없죠. 근데 그게 이름이 갓이에요.
자, 이런 우습게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와서 저기 이조의 어떤 양반들이 쓰고 있는 갓을 보고 이게 뭐요?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갓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갓 하면서 이 나라 사람들은 신을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구나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우습게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형식적으로는 모든 시 그렇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늘을 머리에 주고 그러니까 항상 이러면 될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어. 이것을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조의 어떤 생활 습관이었죠. 풍습이었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건데 그 내실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 이렇게 하면 되리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남인 북인 소론 노론 맨날 이렇게 싸웠죠. 싸우다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 망쳤죠. 자, 만약 이조가 계속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지속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아프리카의 최빈국보다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헛기치만 하고. 자, 그런데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를 계몽시켰죠. 우리를 깨어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을 세우게끔 하는 분들도 다 일제때 교육을 받은 분들이에요. 일제식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제 거의 돌아가시거나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셨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엽전들의 생각이 계속 남아서 그 엽전들의 생각이 바로 지금 현재 이조의 그 나쁜 썩은 습성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가 될 리가 없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지금 좌파애들이 친일을 매도하면서 정권을 자기가 어떤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그게 똑같아요. 이조의 어떤 사대부랑 똑같아요. 어떤 정당성을 만들어내면서 자기가 낫다, 자기가 우월하다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반일하면 우리는 바로 죽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김영삼이가 뭘 했습니까? 일본에게 버르장말을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딱 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터졌습니까? IMF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국제정세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좌파애들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몰라요. 마치 조선의 이조의 왕들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흔히 요새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문재인을 고종에 비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비슷하게 하니까. 그런데 고종이나 문재인이 하는 짓이 그게 뭐냐?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매개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의 중심 역할은 아니고 그냥 넘어갈 때 그 적폐를 다 청산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문재인 초창기에 제일 잘 하는 말이 뭐예요? 적폐 청산이에요. 그 적폐는 어떤 인간들이 저지르는 적폐입니까? 일제가 만든 적폐입니까? 아니죠. 이조가 만든 적폐예요. 자, 사람을 계급별로 만들어 놓고 그 계급을 다시 올라가지 못하게 착취하고 뜯어먹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한을 맺게 죽게 만든 그 원흉이 이조의 사대부들과 왕과 사대부 유생들이에요. 자,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역사를 정확하게 보고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앞으로가 아니라 조만간에 세상의 전 세계 선생으로 거듭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우리가 지금 지내왔던 역사를 나쁜 건 왜 나빴을까? 왜 그때는 그랬을까? 그랬는데 그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만 일어난 역사를 봐서는 안 되고 전세가 펼쳐지는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고조선 역사, 고조선이 망하면서 다 서쪽으로 먼저 이동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 인류 문명을 포퇴를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면은 지금 우리 역사 요 한반도에서 내 자신이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서 남 깔아뭉개고 이렇게 하면서 되면은 전체적인 틀이 안 보여요. 우리나라 역사는 이게 어떻게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을 처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시 살아나요. 그거 참 이상하죠. 자, 6.25 때도 보세요. 만약에 한강 다리가 폭파하지 않았다면 그냥 부산은 그냥 빼앗겼을 겁니다. 부산을 빼앗기면은 모든 전체 한반도가 공사가 되었을 겁니다. 자, 한강다리를 뽀개고 그리고 장마가 오면서 장티푸스가 돌고 그리고 잠시 머무르는 사이에 자, 유엔에서 유엔 파견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어떤 극한에 닿았을 때 어떤 힘이 그대로 드러나요. 바로 우주의 순리대로 그렇게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원리가 뭐냐? 극측판이에요. 모든 게 극하면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돌면서 그때 그 시중자리에 맞게 그 시간에 맞게 그렇게 변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그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천선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이치에 따라 천지 자연 질서에 따라 그렇게 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때에 따라서 모습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닌 그것은 어디에서 근거가 된 겁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모른다. 그것을 무시하고 현세의 단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서 이야기할 때는 답이 없어요. 이 나라는 답이 없어요. 왜? 답은 공부하는 사람만이, 이게 만이라는 게 답이 아니지만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보이죠. 그 공부는 어떤 공부냐? 시속에 하는 공부가 아니라 사문초에 통해야 돼요. 역사, 문학, 철학, 동서양 철학에 통해하면 이 역사가 그냥 그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런 때가 요새는 다른 때와 달리 하늘이 굉장히 맑아요. 지금 오늘 올라올 때도, 오늘 사무실 올 때도 바람도 선선하고 하늘도 맑고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세상, 아마 이런 기분을 느낀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요맘때. 근데 굉장히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왜? 그런데 바깥에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그 몸에서 내뱉는 악독한 냄새들이 풍기지 않으니까 더 상쾌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은 산에 가도 거리를 걸 때고 언제든 마스크를 씁니다. 마스크를 쓰는데 그 마스크는 왜 쓰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요거 마스크에 대해서 뭐 이리저리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거리가 못 됩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생길까봐 말은 제가 안 합니다. 자, 지금은 마스크를 벗고 이 아침 공기를 한번 흡입해 보세요. 굉장히 상쾌합니다. 굉장히 상쾌하고 이럴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몸에서 느끼니까, 몸에서 그렇게 느끼게 하고 굉장히 수행을 하면은 감각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부분에 어떤 사건을 봐도 그것이 왜 그렇게 일어났는가, 역사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역시 공부를 해야 되죠. 우리 역사는 절대 한글만 쓴 책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한글은 한계가 있어요. 표음문자잖아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그냥 표면상으로, 그러니까 깊은 사람이 내면을 알 수 없게 돼요. 그냥 그 말의 의미만 알 뿐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은 내용의 의미를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글만 쓰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이 단순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한글 쓸 때, 문자 쓸 때 항상 한자와 같이 써야지 생각 자체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다행히도. 자, 한글 쓰면 영어도 쓰겠다. 영어는 굉장히 그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하고 한자에 정통을 해야지. 그래야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자,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나도 원서를 쭉쭉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중고생들 고등학교 시험 때 답 찍는 거 다 그 직독직교로 해요. 우리나라 말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장이 안 통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통문장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학 공부도 전부 다 실패했어요. 그냥 사람을 멍청이로 만드는 어학 공부를 시키는 거죠. 회화보다 더 중요한 게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게 뭡니까? 그 나라의 사상과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어학이에요. 자, 이런 어학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제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역사를 공부하려면 제대로 중국어라도 고문과 백화도 정확하게 통해야 되고 영어도 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걸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만약 그렇게 어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거 접근을 못해요. 단지 그런 게 있었다. 그리고 우리말로 쓰여진 쓸 수 있는 사람이 내놓은 책에서 그래 맞아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 중국어나 중국책이라든지 영어책을 보면 원서를 보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힘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도 단지 이조의 연장선상이에요. 우리가 하는 목장, 하는 거 똑같아. 자, 돈에 누가 있어요? 이조 때 인물들이 다 있죠. 그 인간들, 인간 이하의 인간들이에요. 자, 세종은 어때요, 세종은? 사람을, 이 계급을 확실하게 노비는 영원한 노비로 만든 계급은 노비법을 만들어가지고 2조 500년 동안 사람들을 완전 원한이 맺히게끔 만들어버린 원흉이에요. 자, 그리고 이퇴계는 그때 2조 때 그 양반들이 다 그랬지만 노비 하나 더 늘리게 해가지고 영어 종을 건드려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노비를 만드는 그런 원흉이에요. 이율곡 되게 싶어요. 근데 단지 이수신 장군만 그때 얼마짜리죠? 10원짜리예요. 10원짜리인가 100원짜리인가 모르겠어요. 좀 거북선 입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조의 인물들은 우리가 별로 닮을 인간들이 없어요. 다 망상에 살던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죽음만 빠는 그것이 명나라를 빠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었죠.
중굴 빠는 것이 똑같잖아요. 지금 저기 뭐 문재인 일당들이 하는 것이 문재인 일당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중굴 빨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돈을 받고 정치를 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장 자기의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자기의 정치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명을 빨던 이조나 지금 중굴 빠는 여야 정치인들을 보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려쳐야 돼요. 누가 내려칩니까? 천지에서 내려칩니다. 자, 이제 내려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독한 문제를 내센 겁니다. 자, 악이란 말이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도 아니고 좋은 말도 아니에요. 선이란 말, 좋은 말이니까 나쁜 말도 아니고 좋은 말도 아니에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자, 선한 사람은 악당을 처치할 때 처참하게 처치 못해요. 왜? 자기 마음 같은 줄 알고. 근데 악은 아주 처절하게 그 보복을 하죠. 그래서 악은 악으로 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재인이 내세움으로써 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을 이제 끝장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내가 저한테 계속 말씀했죠. 이 대한민국은 단지 번창해서 계속 번창해서 나온 나라가 아니라 단지 후천을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하는 나라일 뿐입니다. 그러다니까 이 나라는 이때까지 싸운 적폐를 청산하고 참 문제 말 잘했습니다. 적폐 청산. 적폐가 청산되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10차원의 세계 또는 가을 세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가을 세상. 자, 봄, 여름, 분열 발달하는 봄, 여름과 이제 성숙이 되고 수렴을 하는 가을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해왔는가 봐야 됩니다. 자, 그거를 제대로 알려고 한다면은 자, 이제까지 역사를 분명하게 우리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했죠. 우리나라 역사는 동학 난 이후부터 때때로는 누가 동학혁명이라고 그러고 동학농민봉기라고 또 이야기도 합니다. 동학은 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릴 때 배워왔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동학난은 무엇을 나타내냐? 천지대란을 이끌어냈죠. 그렇다면 동학은 완전 세상을 바꿔버리는 하나의 역할을 한 거죠. 그렇다면 동학혁명도 될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고대사를 고조선 문자로 나타난 역사를 얘기하면서 쭉 얘기해 왔어요. 2년 2개월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 왔고, 이제 지금 여기서는 여기 강의할 때는 물론 이제 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이 터닝 포인트니까 터닝 포인트에 맞게 터닝 포인트에 있는 문장을 해석하면서 거기에 나온 내용을 이야기하고 앞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거 이제 고조선사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는 세 문장 이야기하면서 2시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양이 많아요. 근데 단지 여기서 고조선사가 이렇다 이야기하고 대충 얘기할 때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그 안에 한 문장 안에는 여러 가지 역사 내용들이 이 뇌 속에 스치기 때문에 그 말만 하기에는 너무나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할 것도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고조선 역사를 하게 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강의는 월화는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 진도는 계속 나오고, 뭐 그분들이 1년 넘게 했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우리 식구처럼 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 강의를 하면서도 그때 차에 대해서, 차는 삼신을 모시는 게 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신을 모시는 제사를 차례라고 그러잖아요. 자, 제사를 지낸다, 차례 지낸다 그래요. 그 말이 삼신을 모신다. 그러니까 천지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자, 삼신을 누구를 가리키다고 했죠? 염제 신농씨, 그분이 아드님이신 대화주씨, 그 다음에 따님이신 뉘주 할머니. 이분이 삼신이에요. 이분을 모시는 게 바로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 것도 우리가 차례로 하는 이유도 다 있죠. 그때 차신론에 대해서, 차에 대한 새로운 신자를 쓰고 차신론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차신론, 그러니까 귀신 신자를 써가지고 차신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제가 준비하기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제가 강의 시간에 하는데, 단지, 한 몇 주를 하면서 2시간을 끝내버려요. 2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하면서 이제는 그 근무인신고에 나온 얘기라든지, 그 문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얘기하면서 그냥 삼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 대한민국을 한이란 말을 태어나게 만든 순임금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금 제가 준비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일제의 잔재가 아니라 이조의 잔재를 버려야 우리가 제대로 서게 되는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역사를 정확하게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왜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는가를 알아야 돼요. 단지 과거의 얽매여서 우리는 일제 때보다 일본보다 2조 때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이고 약탈하고, 그리고 사람 대접을 안 하고 그렇게 죽였죠. 공부를 시키면은, 많은 사람들 공부를 시키면은 반역을 할까봐 공부도 안 시켰어요. 자기네들만 애헴하고 그렇게 큰 소리만 쳤죠. 사람들을 무식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전 국민을 공부하게 시킨 나라가 누구예요?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이 조선을 합방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 섬과 산골에서마저도 다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세우게끔 하는 어떤 초석이 되게끔 만들었죠. 그렇다면 일본이 얼마나 고마운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는 이러해야지 이러해야 한다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고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역사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기에, 자,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알기에, 자, 어떻게 되어지는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별로. 근데 공부를 하고 우주 변화 원리를 알고 또 증산 사상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냥 알게 되죠. 자,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왜 그랬을까? 그런 것을 명확히 알게 되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지금 삶 자체가 시간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과연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알기에 왜 그런 사명이 뭡니까? 세상을 가르치는 선생국이 되는 겁니다. 선생국이 되는데 이것은 우주에서 짜여진, 하늘에서 짜여진 하나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참, 이거 쭉, 저 2년 전부터 쭉 이야기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 인류 문화를 포태한 분들의 직계 손들이고, 그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쓸 수 있는, 자, 우리 몸에 먹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먹는 거에 따라서, 먹는 습관 또는 먹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병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 그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전통 음식만 잘 먹으면 어떤 질병이 들어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난리치던 코로나로 진짜 중국 폐렴, 무한 폐렴이죠. 무한 폐렴인 신종 코로나로 전 나라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로 죽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기저질환으로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았죠. 또 코로나 죽은 사람들 순수히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다 조선족들이죠. 조선족들도 많이 와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렇게 또 코로나 걸린 조선족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죽고 이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땅 자체가 전염병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땅이 그런 땅이에요. 단, 이 땅을 아주 자기 몸처럼 정성스럽게 갖고 쓸 때 그러죠. 만약 2조 때처럼 그렇게 사방천지에 똥 오줌이 널려 있으면 그건 병에 걸리죠. 이 땅은 신령스러운 땅이에요. 이 땅은, 이 한반도의 땅 자체가 신령스러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령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늘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그걸 알고 우리가 왜 중국 대륙에서 있다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왜 진시황의 직계손들이 왜 여기 왔느냐? 자, 삼국유사에 또 삼국사기에 진지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 당군이 열심히 빠는데 당군빨이들은 진지망이란 말은 안 해요. 그걸 이제 당군을 이야기하고 요새 이야기하면 중국하고 연결시키면 그 당군빨이가 안 돼요. 참나, 그래도 그 생각, 심성을 모르겠더라고요. 자, 우리가 주어졌는지는 현 인류 문명을 태동시키고 그 문화를 전 세계에 펼쳤다는 사실을 반만년의 문자, 즉 청동기에 새겨져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고금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면서, 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금을 만나고 그건 일생일대 큰 터닝 포인트라고 저는 저번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단체 때 버리게 되는 그런 계기를 또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다시 이제 이 고문에 몰두하면서 우리의 어떤 진면목을 볼 수가 있었죠. 그때 그 공부해서 매일매일이 행복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 근문식을 보면서 어떤 느낌까지 들었는 그 속에 있는 글 자체가 고조선 문자 그 글이 춤을 추면서 저한테 저를 환대해주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 이게 신이 통해야지 이 글이 보이는 거구나. 신명이 나면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든지 뭐든지 다 합니다. 우리는 신명을 죽여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 신명이 죽어버려요. 마스크 안 써요. 벗고 내 모습이 그대로 남한테 보일 때 신명이 납니다. 자, 지금은 그러니까 뭡니까? 신명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궁적인 신바람을 죽이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있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선생으로 발돋움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제 한반도로 피해와서 한반도로 피해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대륙에서 권력의 쟁패를 다투지 않고 이 한반도로 넘어오게 된 거죠. 펼쳐진 역사 중에 2조 518년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그래서 오늘 2조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치욕스럽고 비열한 역사였던 것을 제대로 알고 2조를 뭉갠 일본이 얼마나 고마운 나라였던 것을 알아야 한다. 친일했다고 주홍글자를 새기면서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좌파 빨갱이들이 얼마나 역사를 매도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제가 왜 그렇습니까? 얘네들이 반일 말이에요. 반일은 좋은 건 줄 알아요. 무사람들이. 반일하면은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포항제철, 울산제철사 일본의 기술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고 그렇게 했죠. 네, 그걸 또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뭡니까? 가장 급한 게 뭡니까? 도로예요. 도로는 사람이 핏줄과 동맥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고속도로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속도로 반대한다고 김영삼하고 개대중이 그 자리에서 포크레인 뭐 이게 뭐죠? 땅 파는 거, 땅 미는 거, 거기서 누워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걸 뭘로 만든? 일본이 배상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일본이 다른 나라를 식민지 했을 때 돼서 배상금을 줬죠. 다 배상금을 줬는데 그 다른 나라는 다 정치인들이 나눠가지고 지들을 일성만 차렸어요. 김영삼이나 개대중이 하는 짓은 자기한테도 한번 돈을 좀 자기 몫을 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렇게 그러니까 길을 닦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 조그만 오솔교통에서 다니게끔 만들었던 이주의 유생들하고 사대보다 똑같아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어요. 왜? 그네들 조상은 조선시대 때 노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죽을 때 그 원이 너무나 한스러우면 그 원이 풀어질 때 그때가 안 풀어져도 자손 떼어서 풀어집니다. 그 원풀이 하는 거예요. 원하는. 그렇다 보면은 지금 좌파 짓하는 애들 불쌍한 애들이죠. 근데 이 조상력을 보면은 그 노비들이 적어도 고려시대 때는 귀족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분탕질한 것은 바로 일본이 아니라 이조였습니다. 자, 그 잘난 아무것도 역사 풀어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중국 화족에 붙어가지고 나 잘났네 하는 그 짓을 똑같이 해요. 누가? 좌파 빨갱이들이. 왜? 그 자기네들 백성들을 아주 처참하게 그렇게 대하면서 중국 명나라를 빨던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깨어지를 못해요. 사람이 원한이 너무나 맺혀 있으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하려면은 이 원을 풀어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 꽁한 것을 갖고 있을 때 절대 그 사람 클 수 없습니다. 그 꽁한 것을 풀 때 뭐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는 뭡니까? 풀이 문화예요.
우리가 막 싸우면, 야, 풀어버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꽁 하지 말고 풀어봐야 돼. 그래서 살풀이, 원풀이 춤이 있는 거예요. 풀이 문화가 있는 우리 자세 뭘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일당이 하는 그런 풀어지는 그런 원한이 풀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더럽고 지저분해도 그게 그것을 억울해하다 그것을 굉장히 보기 싫다 이렇게 보지 말고 쟤네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풀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발돋움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알면은 뭐 섭섭할 것도 아쉬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강의를 듣다 보면은 그냥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오시는 분도 뭐 들어봤지만 그냥 밤에 틀어놓고는 잠이 온대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방송에 여기서 내가 말하는 그 자체가 마음에 평온을 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몸에 맺힌 어떤 막힌 기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저 자신도 제가 한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편하면서 마음이 그냥 자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이조를 뭉갠 일본이 얼마나 고마운 나라였는 것을 알아야 한다. 친일했다고 주홍글자를 새기면서 돌팔배를 하고 있는 좌파 빨갱이인데 얼마나 역사를 매도하고 있는 걸 알아야 한다. 이것을 모르면 가을 숙사기운에 다 쳐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60만 죽느냐? 아니에요. 영혼도 죽어요. 싹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조가 행한 짓거리를 낱낱이 알아야 한다.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천 역사의 끝판. 여기 선천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자, 선천, 우리가 이제, 우주 변화 원리를 공부하면 우주도 1년이 있는데 360 곱하기 360을 곱하면 129,6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주의 1년인 바로 129,600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296년은 빼고 이건 겨울이니까 선천 5만 년, 후천 5만 년 이렇게 나누고 지금 우주의 봄, 여름 시기를 바로 선천 5만 년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은 선천 여상, 선천과 후천의 어떤 변환기에 접해 있고 이제 넘어가는 올해의 기점으로부터 넘어가는 그 시간이 당도했습니다. 선천 역사의 끝판이 어떻게 끝나가는가는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반도로 와서 줄곧 편한 적이 없이 외침으로 고통을 겪어왔기에 항상 미륵 세상을 꿈꿔왔다. 더욱이 이 시조선 518년간, 자, 1942년에서 1910년간 딱 518년이 나옵니다. 자, 518은 제가 항상 쓸 때 518 이야기하죠. 쓰죠. 왜 그렇습니까? 5.18이에요. 이것과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왜? 5.18이 일어나고 나서 해원한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5.18 덕분에 저 좌파들이 이렇게 정권을 잡고 큰 소리 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 5.18에 어떤 그것이 분명히 1980년에 일어난 이 5.18에 대해서 명명백히 밝혀질 때 과연 5.18을 내세우면서 5.18을 어떤 정당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배계층인 지조의 4대부가 유생들이 자기 나라 백성들을 노비로 삼아 평생 자손 대대로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게 만들었다.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날까봐 군을 하대하고 또 국방력마저 약화시켜버렸다. 길을 닦아놓으면 침입자들이 외침으로 침입자들이 더 빨리 왕국을 점령할까봐 길도 넓히지 않아 수레나 더 큰 운반선도 무용지물이 되었기에 그걸 만들지 않고 사람이 직접 짐을 날라야 하기에 지게가 발달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다. 이거예요. 지게 굉장히 효용적인 자기가 스스로 그런 어떤 좁은 길도 갈 수 있어요. 오솔길도 갈 수가 있고 넓은 길도 갈 수 있고 다 해요. 근데 수레나 이거는 못하죠. 못 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군이라도 어떤 이동할 수 있는, 자, 군의 어떤 그 승리 요건은 뭐냐? 이동이에요. 어떻게 빨리 이동을 해서 빨리 그, 지점을 차지하는가에 대해서 승패가 갈리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명을 빨고, 그리고 자기네가 문제가 있으면 일본을 끌어들이고 청나라를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내부의 적들을 소탕하는 그런 한심한 짓을 한 게 바로 이조의 4대 부도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걸 보고 우리 역사는 이거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한반도 때 어떻게 왔냐. 진지망인들이에요. 진나라가 멸하고 진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진나라 이전의 역사는 한중일 공동사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국의 역사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맞는 것은 바로 염제신농시, 바로 우리의 집계조돌입니다. 자, 중국 놈들, 중국 화족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 뺏고 하면서 약탈하고 하면서 이건 내 거야. 저것도 내 거야. 이런 아주 싸가지 없는 놈들입니다. 자, 진이 멸망후 대륙에서 이 반도로 와서도 신라, 고려, 백제, 통일신라, 고려말, 삼별초까지 내려오던 북방 귀마 민족의 호국 정신이 그대로 간직해 있었습니다. 말 타고 대륙을 달리던 그 기상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조가 오면서 바다도 딱 닫아 걷고 요 안에서 띵가띵가 하면서 그 기마 민족의 그 말을 타고 저 들판을 달리던 그 기상을 다 죽여버렸죠. 자, 그 당시에 근데 자 보세요. 고려 말 원나라의 철수로 공백이 된 요동 땅을 찾고자 파병된 이성계가, 자, 이성계가 이제 이성계 보고 그때 이제 고려 말의 유명한 장군이었죠. 이성계가. 그냥 거기 가서 요동 정보라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충동전한 게 다 가가지고 고려 왕실을 없애버려라 한 게 옆에서 충동전한 게 뭡니까? 정도전이에요. 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 우국지다 최영장군 정문주 우왕 및 고려 왕실을 모조리 살처분 집권 후 모조리 아주 처참하게 죽였죠. 그 나중에 이거 죽이고 왕족들을 왕족과 귀족들을 어느 조용한 섬에 가서 살게 해준다 해놓고 배를 띄워가지고 겉에 태우고 배 구멍을 내가 다 수정시켜 버렸죠. 이렇게 진짜 전주 이씨들의 한 행동은 이건 하늘에 용서받지 못할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집권 후 정통성이 없어 스스로 명예자청 속국 조선이 왕으로 책봉되어 이조가 건국하고 518년 동안 부국 강병책과 호국정신은 없고 명청에 조국만 바치고 우리 시온 여사가 기록된 사적을 모아 불사르기까지 하면서 민족사를 말살시키고, 자, 고려 중기 때 수서령을 내려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좀 알려진 그 중국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알지 못하게끔 해가지고 그 모아가 다 불살아버렸죠. 유학을 현실 생활에 직접 적응할 수 있는 순자약서를 배제한. 자, 그러니까 유학을 공부해도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자,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순자의 학설이 현실에 맞게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순자의 책을 한번 보세요. 거기 악이란 말이 악이란 말 없어요. 순자의 말은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너무 무지하니까 어떤 법을 세워가지고 그 법에 맞게 사람들을 이게 제대로 하면은 사람들이 천명을 받들 수 있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순자의 제자가 누구죠? 자, 진나라 통일하는데 아주 그 사상적 기초를 마련한 이사죠. 그리고 제자 백가의 어떤 법과 사상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 한비자. 그분이 바로 순자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저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순조의 학설, 유학을 다 갖고 가면서 순조의 학설을 갖고 가면서 이것을 현실 생활에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 생활에 맞게 유학을 장려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남명조식 선생이 순조의 학설을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이 제자가 누굽니까? 곽재우라든지 고경명이라든지 김천일 이런 분들이죠. 자, 이런 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임진의 외란 때 의병장으로서 강력한 공로를 세웠죠. 자, 그분들은 무술을 익히고 유학을 하면 무술을 익히고 또 병법도 배우고 그리고 칼을 차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근데 지금 이조는 어땠습니까? 순조의 학설을 배제한 채로 공로만 일삼는 맹자가 말한 잡설을, 자, 전에도 얘기했죠. 순조는 진나라 옆에 조나라 엄청난 대국이었어요. 근데 맹자는 노나라 작지만 노나라 밑에 조그만 추나라가 있었으면 그 추나라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하면 되겠지 하는 썰만 계속 이야기한 거죠. 그것이 이조의 유생들한테 이조의 그 입맛에 맞는 거예요. 자,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맞지 않으면은 다 처단하고, 우리 보면은 프로메테우스인가요? 아니면 프로메테우스가 아니라 프로크로토스인가? 프로크로토스네요. 프로크로토스의 침대란 그 그리스 신화가 있죠.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다리가 길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다리가 짧으면 다리를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죽여버리고, 뭐 이렇게 하죠. 프로크로토스의 침대죠. 이런 식의 정치를 했어요. 이것이 이조의 어떤 유생들이 하는 짓거리였습니다. 자, 맹자가 말한 잡설을 현실 정치에 접목하려고 한 성리학이나 주작을 통치 원리로 삼아 열심히 학습하고, 자, 뭡니까? 고시가 아니죠. 그때 지금 고시지만은, 그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또 자격증을 받네요. 그 이제 시험을 보면서 등가할 때, 시험을 보면서 뭡니까? 4서 3교를 공부해가지고 이거만 가지고 이야기하게끔, 그게 현실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만 이야기했죠. 열심히 학습하고 배워 주입시켜 산업공산 남녀차별 철저한 신문제로 백성인 반을 로비로 삼아 말장난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을 맺게 죽게 하고 왕을 비롯한 사대불가 유생들이 적폐놀이 당쟁만 하다가, 자, 패단만 적폐했어요. 자, 우리가 나가 잘 되려면 적선을 많이 합니다. 적선지간은 반드시 뒤에 어떤 복이 있고, 그러니까 적악지간은 반드시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도 이조 때 그 적폐 때문에 이조가 그렇게 처참하게 망하고, 처참하게 망했다고 해서 그 이조의 양반들, 이조의 왕족들은 일본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죠. 근데 백성들만 고통과 고초에 당하게 했죠. 적폐놀이 당쟁만 하다 적폐청산. 자, 이제 문재인 때 와가지고 그 이조의 적폐가 이제 다 청산되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 청산시키느냐? 하늘의 순리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외침이 있었을 때 왕은 전선에 나가기보다 몽진. 자, 몽진이란 말, 이게 몽진 머리에 먼지를 쓴다는 뜻으로 임금이 난리를 피하여 안전한 곳으로 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냥 자기는 싸우지 않겠다. 난 피를 안 흘리겠다. 이거죠. 이라는 이름으로 도망만 다니고 남은 백성들만 수탈당하고 매간미직한 이조가 만들어온 선비들. 그 선비들이 뭡니까? 그냥 맹자가 해놓은 잡설만 가지고 하늘 천따지 하다가 하늘로 그냥 산 게 선비들이에요. 그러니까 선비라는 인간들은 제대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말만, 입만 살아서 물에 동동 뜨는 그런 짓거리를 한 게 바로 선비죠.
선비에 대해서도 참 이조에서 그러니까 어떤 벼슬을 냈다는 것은 이건 그 집안의 수치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조가 만들어 놓은 선비들은 백성들을 무지하게 착취하다가 동학난이 발발하였는데 동학난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동학난이 어떤 영향을 미쳤죠? 자, 동학난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세계 전쟁을 일어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줬고, 일본이 동학난으로 통해 해가지고 일본이 오고 청나라가 와서 청일 전쟁을 발발하게 했죠. 청일 전쟁이 일어나서 그 여파로 어떤 게 일어났습니까? 청일 전쟁, 그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서양 세력이 이 한반도를 먹으려고 막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일어났죠? 1차 세계대전에서 유럽의 세력들은 전부 다 자기 나라로 넘어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그것은 이 동학난이 일어나고 좀 있다가 청일전쟁이, 제1차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계 제1차 대전이 나와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 조선을 뭉개고 일본이 통치함으로써 우리가 바로 쓰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쓸 수 있는 땅 파기 작업을 한 거죠. 왜? 그게 뭡니까? 철도 깔고 도로 닦고 학교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선 일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결코 너는 우리의 속국이다 이렇게 중동 때놈들처럼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로 했으니까 우리나라에 뛰어난 사람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더 심오한 공부를 시키고 더 깊은 공부를 시키고 그랬습니다. 중국은 항상 속국화하고 너희는 내 아래야. 아무것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중국 놈들, 더러운 중국 놈들이 참 가짜죠 진짜. 자, 중국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잘 알습니다. 자력 진압할 능력도 없이. 그래서 동학난을 한번 잠깐 봅시다. 동학난은 외세 청국과 일본군을 끌어들여 청일전쟁을 야기한 결정적 단서가 되었으며, 동학난은 청일 양국군 조선 출병, 그 다음에 청일전쟁, 그 다음에 민비 시해. 민비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민비가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죠. 그래서 민비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러시아가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했을 때 영국이 어떤 생각이에요? 러시아가 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을 했는데, 일본이 낭인들 시켜가지고 민비를 살해했죠. 민비가 무슨 명성황후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제국이에요. 무슨 고종 황제예요. 제라는 것은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그렇게 그만한 힘이 있고 다른 나라를 여러 가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임금을 말해서 제를 붙이는데, 그게 무슨 황제예요. 고종 XX 새끼라고 얘기 안 하면 다행이지. 명성하고 하여튼 입에 담지 못할 욕이 막 나옵니다. 민비 때문에. 고종이 어떻게 했어요? 아가 파천해가지고 러시아 공사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조선의 러시아 세력의 특세. 그래서 어떤 게 일어났죠? 러일 전쟁이 일어났죠. 일본이 승리했고, 안 그래서 일본이 승리 안 했으면 이건 하늘에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이겼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저기 중앙아시아 또는 시베리아로 쫓겨가겠죠. 여기는 좋은 땅. 러시아는 뭡니까? 항상 부동항을 원했어요. 겨울에 얼지 않은 항구를 원했죠. 그래서 이 한반도로 내려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이 한반도를 굉장히 탐을 냈죠. 그런데 일본이 이걸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이 한반도에서 일본에서 해주는 시켜주는 교육을 받고 그렇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을사보고적 한일합병이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만국이란 뇌관을 때려 대폭발을 일으킨 것이 바로 동학난이었던 것이다.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 전쟁을 일으킨 그러니까 동학난 이후에 물론 지금 제가 왜 이게 동학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하고자 한다면 제가 예전에 국민학교 6학년 되죠. 저희 집엔 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명 80년이 있었습니다. 여명 80 전에도 한번 나가지고 그 책을 찾아가지고 편집할 때 그 책을 여기다 올렸던데 그 책이 갑오 경장 이후부터 역사를 이야기한 겁니다. 갑오 경장부터 광복까지 쓴 책인데 소설책인데 그 책을 보고 1권도 못 보고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 왜 이래서 그 화가 근데 그것을 그래서 우리 조선 말부터 듣기가 싫었어요. 보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아니까 그 얘기가 정확히 눈에 보이더라고요. 청일을 끌어들여 한반도 속국화. 청일 러일 전쟁에 승리한 일본에게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이조 왕실 보호 조건으로 일사조약으로 스스로 나라를 넘겨 어떻게 했죠? 나라가 뺏겼습니까? 아니죠. 돈 받고 팔았어요. 돈을 팔아버렸죠. 돈을 받고 팔아버렸죠. 자, 전에도 한번 여기 전에 이런 사진, 고종이 나라 팔고 궁궐 나오면서 얼굴에 만면의 웃음을 짓고 나오는 그 모습이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이 나라를 뺏겼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으면 통탄을 하면서 막 울고불고 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만면의 웃음을 짓고 왕국을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스스로 그들은 일제 황실의 귀족이 되어 호사했지만 남은 백성은 나라 없는 식민지, 뇌로 전락 수탈당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준 것이었으며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것을 좀 보호는 도울 줄 씁니다. 하늘이 보호하고 도와주는 나라입니다. 근데 요새는 보호라고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냥 보호만 축소시키는 거예요. 도와줘서 무슨 일을 한다가 아니라 그냥 보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좌빨된 생각 자체는 너무나 판이 작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맺힌 한에 쪼그라든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가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작태입니다. 좀 이제 우리는 크게 보고 세상을 크게 보고 자 우주까지는 생각 안 해도 적어도 세상은 펼쳐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배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배포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병이 없어집니다. 몸의 병이 없어지고 또 마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이 젊어져요. 자, 여기에 오시는 분 나이가 점점 젊어져요. 왜? 몸의 기혈이 제대로 돌게 되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기도 하지만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져요. 나름의 식민지 노예로 전락수탈 당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준 것이었으며 이조가 명청을 빨면서도 백성들이 고유를 짜내면서 518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떼놈들에게 발바닥마저 핥던 그 비굴함으로 인해서였다. 그 비굴함이에요. 그 비굴함을 문재인이 하는 거예요. 그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그 비굴함이 좋다고 박수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건 참 한심한 족속들이죠. 그래서 이다부터 먼저 칩니다. 왜? 정신 못 차렸기 때문에 너는 그 모습이 네 모습이 아닌데 네 모습을 제대로 찾아라. 이 바보야. 이 XX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한자 때문에 치는 거예요. 너는 앞세상에 살 격이 안 된다고 치는 겁니다. 격이 되면은 배포가 있고 우리가 누구라는 걸 알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보가 형성된 사람은 앞세상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군자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군자에 대해서 홀로 두려워하지 않고 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군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12,000 도통군자가 나온다라는 말도 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치욕스러운 이조 518년이었고 이치조선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왕조. 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왕. 이런 말은 좀 우습지만은 이미 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말은 누가 잘했죠? 노무현이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였다. 그 말은 뭡니까? 이조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였다는 얘기예요. 이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나왔습니다. 왜? 왜? 이조 때 맺힌 원을 푼 그런 매개치 않은 나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매개치를 해가지고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필요했던 거죠. 왕조라는 건 세상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그 반동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멋진 나라가 일본과 미국 덕에 생겨나게 되었고 2조 518년 동안 억울하게 죽었던 많은 백성들이 원한이 그의 자손들에게 와서 풀어지고 있는 모습이, 자, 그 자손이 누구예요? 문재인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삼, 개대주, 노무현, 이명박, 그다음 문재인, 이게 천민들의 자손이죠. 이씨 조선이 만들어놓은 천민들이에요. 얼마나 약 같은 나라가 조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습이 전개된 것이 바로 1980년 5.18 광주 사건으로부터 그 물꼬가 터져 이제 문재인 때에 이르러 해온이 마지막 끝을 장식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급살병이라는 병으로 쓸어버리는 인정천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 지금 제가 급살병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냐, 병이 더 센 게구나? 더 센 게 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더 센 게 오는 게 아니고 이 신종 코로나보다 조금 더 센 게 왔을 때 이미 그 센 게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겨내지 못하게끔 지금 만들고 있죠. 그게 뭐죠? 그것은 제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걸 곰곰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아는 겁니다. 쓸어버려 나타나게 되는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그 인정청소 대상이 안 됐음 하는 마음에 자꾸만 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만들면 뭐니까? 아니, 만들어집니까? 그러니까 만들지 못하니 만들려고 자꾸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안 되면, 혹시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도 생각할 겁니다.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마음자리입니다. 그 마음자리. 그 몸을 통하게 할 수 있는 마음자리가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나려면, 그 마음자리가 깨어나려면 어떻게 하죠?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되면, 알면 뭐합니까? 몸을 만들어줘야죠. 어떻게 해요? 운동으로, 어떤 기운으로, 바로 뭡니까? 이 천지 기운을 운용할 수 있는 그, 수행을 통해서 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할 때마다 이제 중용의 어떤 이제 말씀, 쓰여진 것을 하나하나 얘기한다고 저번 시간도 얘기했죠. 하나 좋은 대목이 생각이 나서 하나 봤습니다. 군자의 도는 어두운 듯하나 나날이 빛나고 소인이 처음에 밝은 듯하나 그 빛이 퇴색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없어진다. 자, 이거 다 보세요. 소인 누구겠습니까? 주 좌파들 하는 거 보세요. 중에 쓰였듯이 군자의 도는 그 시간, 그때를 만나야지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며 미성급하게 그 모습이 드러날 때는 다른 이들에게 반드시 해함을 당하게 되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기도 하다. 저도 이걸 이렇게 하면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한 십몇 년 전, 한 13년, 15년 전인가요? 그때 저희 집에 한 20여 명이 와가 죽여버리겠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해서는 안 되는데 역사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이런 얘기가 먹혀 들어가요.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해를 당하지 않게 당당히 나와서 방송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어떠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말로만 들었을 때 몰라요. 그러나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그 사실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이 들어서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자, 이것을 어떤 그림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길이 없으니 수레가 없어지고 지기를 메고 다닌 것인데 말이죠. 게다가 신라 고려 때에는 만들 수 있었던 바늘은 조선시대에 와서는 청나라에서 수입했었는데 이는 공업을 억압하고 그러니까 바늘도 못 만들었어요. 신라나 고려시대 때는 만들었는데 그거 뭡니까? 퇴보한 거죠. 자, 문제는 똑같죠. 우리 계속 발전해 왔는데 퇴보시키죠. 원전 파괴하고 산에 전부 다 태양광 깔아가지고 나무가 그냥 자랍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도 다 베버렸어요. 그러나 엄청난 짓을 했죠.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 뭐 가스를 들어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전 이렇게 한 일이 이게 똑같아요. 청나라에 수입해서 썼는데 이를 공업을 억압해서 그러니까 산업을 죽여가지고 아주 병신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나를 매도하고 나를 처단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처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하게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어야지 자기가 위상이 쓴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조의 사대부들이고 지금 좌파들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기 좋다 하여 도로는 전혀 발전시키지 않고 한양으로 수도로 옮기고 나서부터는 아예 길이 없이 수레는커녕 사람도 어깨를 부딪히며 다녀야 할 정도로 거리가 좁았습니다. 이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또, 자, 이런 강적으로 지난 쇠뇌는, 이게 쇠뇌가 있었는데, 쇠뇌는 고대로부터 널리 사용됐대요. 자, 이게 혁신적인 무기죠. 이게 사람이 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고려시대는 수질 구국로 등 다양한 종류의 쇠뇌가 제작되었으며, 특히 정로반이라는 쇠뇌 전문 부대를 운영하는 등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그러니까 어떤 적들이 왔을 때도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쇠뇌는 점차 쇠뇌의 사용이 뜸해지고 조선조에 와서는 쇠뇌를 만들 기술조차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다. 1941년에 쇠뇌를 시험 제작할 때는 궁중에 있던 도자기에 그려진 쇠뇌의 그림을 참고할 정도로 쇠뇌한 정보가 부족했다. 1450년에 집현전의 부교리 양성질은 고려시대.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자, 이게 제가 이제 그 대운만 딱딱하게 보고 왔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옛날에는 채색 기화가 있었으며 보통 기화보다 훨씬 나았다. 후세는 그것을 만들 법을 모르게 되었으니 매우 통탄스럽다. 전에 영건 도감이 때때로 채색 기화를 만든다고 하였는데 끝내 그 법을 해득하지 못했는가. 자, 기병부대요. 자, 선봉 마병을 벗어 일대마다 마가 10벌씩을 주어서 달아나고 쫓는 걸 익히게 하고 이어 어사되어 병력 육부에 그 교를 맡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이건 고려사 전력 문촉대 기록인데 이조 때 이게 없었잖아요. 또 국제 무역에 이렇게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라는 로마와도 교육이 많았던 것을 지금 유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문물과 예약이 흥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며 장사배가 연이어 내항하면서 갇힌 보배가 날마다 들어오니 중국과 교통하여도 실제로 소득은 없을 것입니다. 거래가 영구히 정구하지 않을 터이며 송나라와 교통함이 맞닿아가지 않습니다. 하니 따랐다. 이게 고려사 전류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고려가 했던 우리가 천재를 지냈습니다. 고려 때까지 천재. 왜? 우리는 바로 염제 신도시 하나님의 바로 자손 직계손이기 때문에 하나를 제사를 했죠. 고려 때까지. 이게 한국 경제에 나온 얘기예요. 하늘 제사를 폐지하고 바닷길 포기. 조선은 중국이 책봉받고 종하는 제국이었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보세요. 계속 보십시오. 자, 서궁이 고려 등의 중에서 고려인들은 하루에 서너 차례 목욕을 했으며 개성이 큰 내에서는 남녀가 한데 어울려 목욕을 했다. 근데 자, 이렇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개방적이 돼요. 어떤 틀에 얽매지 않게 되죠. 사람을 남자에 딱 구분해 버리면 이건 남자 할 일, 이거 여자 하려면 그 나라 사람은 정체가 되는 겁니다. 모든 걸 풀어버렸죠. 자, 검은 리스트를 한 것처럼 어찌나 윤을 냈는지 햇빛에 반사되면 바짝인다. 자, 이것은 중국 여행기에 나왔고요. 자, 광화문에서부터 긴 행랑을 만들고 각 행랑에는 영토 광단이 삼전문패를 걸었다. 고려 도경에 나온 얘기. 그 다음에 내부에는 거울을 벽에 쫙 붙여 빛이 반사돼 실내가 밝고 거동한 사람이 다 비춰졌다고 한다. 이게 이제 고려 시대예요. 검문은 붉은색으로 칠하고 초록색으로 조각했다고 한다. 십자가 주변에 소나무, 잣나무, 복숭아나무, 사구나무 심고 있고 누각 안엔 방차, 백승을 세워둘 수 있고 크기를 평했다. 기둥은 푸르고 빛나는 보석으로 장식했고 기둥을 바닥에 고정하는 부분은 옥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말이 마치 건물을 받드는 모습을 벽에 새겼다고 하는데 온 건물에 나는 짐승과 걷는 짐승도 조각해서 새겼다고 한다. 자, 그러면 문화가 고려시대의 문화는 이렇게 굉장히 발달하죠. 이런 고려가 만약 그렇게 요동정벌을 하고 그때 요동을 했을 때는 요동은 무주 강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정벌해가지고 좀 더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고려 최대 강역은 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대개 서북 쪽은 고구려에 미치지 못했으나 동부 쪽은 고구려의 경계를 넘었다. 이러면 그냥 요동 쪽은 이제 다시 먹을 수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치욕적인 일을 한 게 바로 이성계예요. 그 일을 하게끔 옆에서 부추기한 게 바로 장도전이죠. 자, 여말 천처 노비가 30%. 근데 여말에는 고려 때는 노비가 영원한 노비가 아니었죠. 노비가 자기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그냥 일반 평민으로 또 될 수가 있었습니다. 15세기 노비 50%, 16세기 노비 70%. 국민이 절반 이상 노비를 만들고 양반들 노예 장사에 던져줘서 세금을 묻거든. 그러니까 노비들은 세금 수탈에 예외됐기 때문에 노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안 거쳐져 나라의 경제는 더 파탄이 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려는 수십만 대원을 굴렀지만 조선은 수천 명병 병사를 굴리기도 버거운 거지 나라가 된. 왜? 노비를 많이 만들어냈으니까 노비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된 거죠. 자, 삼은 난정이라고 했죠. 단정인 언사가 유교를 어지럽히나 유학이 본류를 어그러뜨린 그럴 쓰는 사람을 일컫는 말. 그냥 삼은 난정 아니면 내쳐버렸죠. 그러니까 프로크루투스가처럼 이게 발음이 프로크루스테스인가? 이 침대처럼 이렇게 자기 틀에 맞지 않으면 다 죽여버렸죠. 삼은 난정을 했죠. 를 강조하며 500년 역사를 버텨낸 것이죠. 다른 의미는 대단합니다. 문명이 발전 없이 500년을 정신력으로 버텨왔다니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고 유효사상, 성리학 사상을 잘 따랐느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의 틀에 맞춰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조선 관리 돈을 빼돌리는 수완은 서양인들이 능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나라에서는 세금으로, 지방 관리들은 착취로 백성들을 괴롭혔으니 백성들은 이렇게 됩니다. 제국을 자처, 세금을 적게 거두고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관료들 월급도 제대로 못 줘요. 그러니까 군인들 월급도 조선 말에는 쌀 반, 흙 반 이렇게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군인은 500년간 백성을 약탈하고 관료는 500년간 백성을 차치. 자, 2조 때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였죠. 자, 우리 안에 사대주의, 이게 중병만 빨면서,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우리나라 보고 이 나라는 우리의 속국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게끔 그 원인을 제공한 게 뭡니까? 바로 이성계의 일파인 전주이 씨의 이씨 조선이에요. 개 같은 나라였죠.
자, 민간의 폐를 나 역시 한다. 그러나 대로 말할 것 같으면 민간의 폐는 가벼운 일이라 사대를 성실하지 않는 것은 무거운 것이다. 세종은 싫어. 세종이 이따오 인간이에요. 이따오 인간인데 저기 뭐냐 광물에 딱 세워놓고 앉아서 딱 해가지고 이건 전 반드시 없애버려야 돼요. 임금이 말했다. 이 무슨 말인가. 사대는 마땅히 성실하게 해야 할 것이며 황제께서 우리에게 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 속일 수는 없다. 세종이 분영 갱상 만에 고려 임금 초사가 싹 다 불태워라. 그러니까 쏘가지가 이렇게 엄청나게 아주 나쁜 놈인데 이 세종을 자 그래서 우리가 세종시가 생겼죠. 딱 세종태가 딱 그 세종시가 생겼을 때 말이 생각나는 게 세종, 마칠종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체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세상이 끝날 때 시체로 변한다. 라는 것을 표현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세종시라는 행정도시를 만든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 완전 망하게끔 하는 그런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게니까 세종시를 말한 게 아닌가. 세종시. 자, 요걸 하나 다시 편집할 때 써주세요. 세상세자, 마칠종자, 시체시자. 이렇게 딱 보면 딱 맞습니다. 고려는 스스로 황제로 칭하고 제국의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고려사 편찬을 하면서 당시 고려의 가치관에서 황제의 면모가 삭제되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맞게 모든 걸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니까 프로클투스 침대와 똑같은 거예요. 누가 대한민국 후조선을 만들었는가? 조선의 잔재를 청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미래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이제 이런 정신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만들게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의 목숨이 붙어야지 그 나라 그 세계를 갈 수 있으니까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자, 이 방송은 그런 사람들 깨우기 위한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만 빨면서 이거 하는 것들 참 문제가 많습니다. 당군도 갖다 버려야 돼요. 왜? 당군은 그건 허상이니까. 허상을 가지고 와서 역사를 만들면 그게 뭡니까? 맹자가 하는 일이랑 똑같아요. 맹자나 주자가 하는 일이랑 똑같아요. 그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제대로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조선 역사는, 다음으로 이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은, 자, 순의, 시친저 순의 이름입니다. 이 한은 바로 유신하는, 바로 새로워지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내는 글자입니다. 대한민국 할 때 한,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한자입니다. 한. 자, 이제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나? 싹 다 바뀌어집니다. 뭘로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면은 병으로서 먼저 칩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이냐? 급살병이에요. 자다가도 죽고, 먹다가도 죽고, 공부하면서 죽고, 그냥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영혼도 같이 사그라드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자, 죽지 않으려면, 그렇게 비참하게 그런 순간을 맞이 안 하려면 여기 오세요.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기서 와서 느끼면서 해보세요. 제가 전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자, 그때 한 4살, 5살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므로 해가지고 다 아파버렸어요. 그 사람은 어떤 종교단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군을 빨던 그런 종교단체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나쁜 탁한 기운을 오니까 다 아파버린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알아요. 자, 왜 그러냐. 사람이 어떤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몸에 기운이 쌓입니다. 그 나쁜 탁기를 뽑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탁기를 뽑아야 돼요. 자, 우리는 맑아져야 돼요. 맑아지고 밝아져야 됩니다. 몸이 어두워진다. 그러면 거의 다 죽은 겁니다. 자, 당분 빨면은 몸 기운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어떤 수행을 하든지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도 안 들어요. 그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까지 해요. 왜? 지금은 너무너무 급한 때예요. 어떤 급한, 자,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기 구체적으로 시작할 때가 내가 언제부터예요? 1984년 갑자년부터예요. 그게 누굽니까? 1984년을 쓴 사람은 조지 오웰이에요. 조지 오웰 1984년이 있죠. 그 전에 그 이제 1984년이라는 책을 봤을 때, 그때면 언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죠. 자, 거기서부터 되어져 가는 순서가 보이는 겁니다. 자, 지금은 3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지나고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지 이제 실제적으로 세상에 벌어진 일이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까지 됐어요. 자, 갈 곳이 없다까지 됐고 지금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흔히 알듯이 666라는 숫자가 악마의 숫자로 이렇게 하죠. 근데 6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성수에 처음 시작하는 글자입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 입속에서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 그 자체는 이미 후천의 역사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구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선천의 역사를 완전 마무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게 바로 코로나예요. 신종 코로나. 그보다 조금 더 이제 변이 돼서 또 다른 것이 오겠죠. 이제 그것이 이제 개봉박두예요. 한번 보세요. 지켜보시면 그냥 압니다. 자, 오늘도 이제 한의 역사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 이건 제가 마음이 급한 것보다 빨리빨리 사람들에게 지금 어느 때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반만전의 문자라고 보여진 그 역사를 얘기하고 싶지만은 하다 보면은 이 이야기를 놓칠 것 같아가지고 터닝 포인트에 어떤 중점을 둬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터닝 포인트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중국학자 조셉 리답 근문신고 보면은 조셉 리답이라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분이 중국 과학기술사를 한 30권의 책을 쓰신 분이에요. 중국 역사에서 완전 통한 사람이에요. 천문학, 지리, 하여튼 이분의 책을 보면 놀랄 노자입니다. 이렇게까지 동양학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나까지 깜짝 놀랍니다. 자, 조셉 리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쓴 책들을 보세요. 제가 책을 볼 때 반드시 원서로 보세요. 자, 우리 해석된 게 제대로 없습니다. 조셉 리담은 우웨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게 우웨이, 더블이. 자, 우웨이, 중국말로 우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연스러움에 반하여 하는 행위로부터 억제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며, 자연스러움. 자, 지금은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어떻게 세상이 굴러가느냐. 무의유화로 되어집니다. 무의유화로 되어지는데 이미 짜여져 있어요.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가 있으면 돼요. 거기에 가 있으면은 몸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 됩니다. 아니까. 근데 현 시장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얽매다면 무의가 안 돼요. 유의를 해야 돼. 내가 뭘 하지? 내가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걱정만 해요. 걱정하고 두려움이 많아지면 간이 약해지고 담이 쪼그라들어요. 간담이 서늘해진다는 얘기죠. 간과 담을 굉장히 약화시켜요. 자, 지금 우리가 공중 TV는 그렇죠? 공중 방송국은
공중방송 굉장히 사람은 담과 간을 쪼라들게 많은 방송을 많이 합니다. 왜? 지금은 악령들이 주제를 해가지고 특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랬죠. 공부할 때는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그래서 분별을 분명히 해야지 공부가 된다고 그랬죠. 물론 도 공부를 할 때, 진정 공부를 할 때는 분별을 떠나야 돼요. 그러나 공부를 시작할 때는 분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말이냐, 이것을 분명히 판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판별 못하죠. 판별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은 뭡니까? 학문이든 그 학문의 깊이든지 학문의 깊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마음자리는 어떻게 되는가? 자, 마음은 신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 우리나라는 현 인류 문명을 포태한 대단한 조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천손의 우리 천손이다. 우린 천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왜 천손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운이 드는 것을 느껴요. 생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열리고, 열리는 것만큼, 생각이 열리는 것만큼 몸이 또 열립니다. 몸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병이 없어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또 뭐냐면, 저는 1급 장애인이었습니다. 자, 제가 공부하다가 안 열리면, 안 보이면 살을 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수업하다가 하루 쉬는 날 살을 타는데, 그냥 살을 타면은 몰라요. 그러니까 살을 암벽을 타면 이 손가락 두 개 힘이 풀리면 떨어져요. 땅 떨어지고 확 떨어져요. 그때 집중하고 딱 올라갈 때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와, 사람은 어떤 극한 순간에 접했을 때 극한이 어떤 열리는 거구나 해서 많이 느꼈죠. 근데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좀 건방을 떠는 건지 모르겠어요. 빨리 내려오려고 암벽을 타고 내려왔어요. 암벽을 타고 내려다가 다리가 딱 안 닿더라고요. 이게 다리를 딱 안 닿는 순간 몸이 마비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그렇게 다치면서 제가 목만 까딱까딱 온 몸에 다 올 수 없다는 상태에서 이 생각이 그 상황이 그때도 난 병신이 되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생각이 우연하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치료 다 됐다고 이제 치료할 게 없다고 나가라. 그럴 때가 되면 자, 아무 걷지도 못하고 손도 못하고 사지가 마비된 상태로 이제 여기서 할 게 없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하던 게 아산병원이었어요. 그래서 나왔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손이 풀리고, 또 이제 수영을 하면서 몸이 풀리고, 자, 걷는 것을, 다리 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맨날 다리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한 10년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이제 다시 몸이 온전해지더라고요. 그 수영을 하고, 물론 다치고 나서, 그리고 나와서 한 1년 동안, 한의사한테 어떤 침을 계속 맞았죠. 그래서 침이 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공부하고 알게 되었죠. 침이 이런 원리구나. 물론 그냥 원리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그 전에 침 공부를 했기 때문에, 침의 원리를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수영하면서, 그러니까 이 하면서 제가 몸을 공부하면서 이제 의학 공부도 하면서 한약 공부도 하면서 몸에 대한 공부를 한약이 아니죠. 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어떻게 나고 어떻게 치료하면 어떤 반응이 나간다 이것을 읽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터지고 깨지고 이런 외과적인 것은 안 되지만 그 내과적인 병은 암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뭐냐, 나를 통해 그렇게 하늘에서 가르쳐 준 거구나. 그렇게 배우라고. 네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몸을 마루타 삼아서 그렇게 공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년 정도 되니까 이제 운전에 걸고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뛰지를 못하니까 안 뛰었는데 그때 이제 전철이 조금 막 와서 뛰어지더라고요. 와, 이제 몸이 살아났구나. 그게 20년 걸렸습니다. 딱,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되네. 그러니까 한 10년, 15년 동안은 뛰지를 못했어요. 다리가 안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뛰는 걸 보고 이제 몸이 다 살아났구나. 그렇다면 다 살아나는 그 몸을 보면서 이제 때가 다 됐구나. 그것을 그냥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왜 내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확신을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을 모를 뿐이죠. 자, 그래서 제가 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의사들, 한의사가 됐든 양의사가 됐든 다 특히 한의사는 의사는 내과 의사들 다 도둑놈들이구나, 약장사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배운 게 그거고 그냥 저는 몸을 통해서 또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알고 나면은 내 자신이 옛날에 몰랐던 그런 사실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약장사를 하고 그것이 현재 의사들이 일이 아니. 물론 의사들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모든 병은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게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 그 자체적으로 몸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힐을 할 수 있는, 레미디가 아닌 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체 능력이 있구나. 인간은 바로 신이구나. 이런 걸 더 알게 됐습니다. 신답게 되는 공부가 바로 이 공부예요. 자, 이제 우리는 신이 들어와서 신의 부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을 우리가 부립니다.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공부를 하면서 영이 열리고 신이 열리면서 신령이 열리면서 이제 우리가 선생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령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생국이 되기는커녕 쫄보도 안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신령을 깨우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이거 다 끝나고 제가 강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의에 대한 거는. 자,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그냥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잊어버렸네요. 자, 그 자연스레 반하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고, 우리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끔 방해하는 요소만 제거를 하면 돼요. 제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인위적인 자연스러움에 맡길 수 있는 정도로 공부가 되어지면 무위가 됩니다. 하지 않아도 그냥 되어지는, 내 몸이 되어지게 그런 행위 자체가 의도적이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무위죠. 억지하는 것을 규명했으며 또 장자가 말한 행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고요함을 지키는 것이다. 지켜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의도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느냐? 안 되죠. 알면은 그렇게 움직여야죠. 우리 인간은 뭡니까? 동물이에요. 그렇게 움직여주면 됩니다. 근데 움직이는 방법을 지금 이때까지 역사에서 또 이 시대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죠. 단지 모를 뿐이에요. 자, 도덕경에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도상 무이 무불위다. 도는 언제든지 억지로 하게끔 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도는 언제든 억지로 하게끔 하지 않지만 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그것이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느냐?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끔 하는 건,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프고 기쁘고 아프고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성장하는 그런 어떤 시간대이구나. 그런 느낌은 돼요. 그것을 너무 아파도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내 몸이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서 그 내 몸을 읽고 치료를 하면 되고요. 자, 이것을 외부의 어떤 것으로 통해 가지고 나를 해보려고 한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막힘이, 몸이 알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몸이 치료될 수 있게끔 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자, 이 지상에 있는 것은 모두 약이에요. 그 약일 때 그 약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자, 무조건 어떤 병이 돌 때 무엇을 맞으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먹는 음식에 대해서 물론 다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대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요새 텔레비에서 좋은 방송 하죠.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좀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모든 일은 짜여져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에 하나의 사건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제3자의 입장으로 지켜보면서 지금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관찰해야 된다. 관찰해야 돼요. 내가 지금 걷는 걸음이 이게 왜 어디로 가기 위한 걸음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앞으로 조만간에, 앞으로라고 얘기할 때 내가 잘 쓰면서 이것이 그것이 10년 20년 뒤도 아니고 5년 10년 뒤도 아니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sooner or later,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죠. 되어진 일들을 모르는 이들은 끊임없이 조작하고 꾸미는 것에 내몰리지 말고, 자, 지금 딥스나 문재인 또 중국 애들 뭐든지 자꾸 꾸미려고 해요.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해요. 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조급한 거예요. 조급하다 보니까 무엇을 자꾸만 내놓고 사람들을 완전 좀비로 만들려고 합니다. 좀비 영화가 왜 나왔나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게 한 게, 우리가 이제 생각 속에 영화가 나오면 반드시 그 세상 속에 바로 투영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보면은, 지금 나중에 어떤 지금 시간들이 펼쳐지고 있구나, 이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좀비 영화가 많이 나왔던 이 세상은 지금 모든 사람을 좀비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좀비를 만들 때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다 아시겠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르는 이들은 끊임없이 조작하고 꾸미는 것에 내몰리지 말고 그들이 벌이는 의도를 잘 읽어야 한다. 그냥 무시하고 자기가 가는 길을 묵묵히 가야 한다. 가면 된다. 모든 것들이 본질이 만족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되게끔 허용해라. 자, 모든 본질이 그렇게 되게끔 해라. 그냥 그 모든 물질이, 그 모든 본질이, 모든 것들이 본질이, 그래서 모든 것이란 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본질. 그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만족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냥 놔둬버려요. Let it be예요. Let it be. Let it be. 옛날에 존 레논이 부른 Let it be라는 노래도 있죠. 있는 그대로 놔둬라. 그러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들이 자연스럽게 되게끔 허용해라. 조셉 리더이 말했듯이 만약에 어떤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하는 행위하는 것을 억제한다면, 또 사물이 결정체에 반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은 어떤 것도 어떤 사람은 도와 조화를 이룰 것이며 그렇게 성공하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이제 도가 사상을 보면 이 도가 사상은 겨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교는 봄이고 불교는 가을이고 여름은 여름기운을 나온 게 바로 기독교고, 그 다음에 도교는 바로 겨울 기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겨울은 어떻습니까? 잠잠해요. 조용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쉬고 있지만 모든 게 그냥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게 바로 도교입니다. 이것은 노자가 비스무리하게 당혹스러운 정의,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 비스무리하게, seemingly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이 되어질 수가 있다. 자, 의도적으로 하려고 해서는, 자, 지금은 수렴하는 기운, 즉 가을 기운이기 때문에 이미 봄, 여름에 했던 것을 이미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되어지는 걸 보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끔 몸이 되어지면 됩니다. 생각과 몸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공부와 수행이에요. 수행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어서 수행법도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중국인이 관점에서 행동의 두 가지, 자연스러움과 조화를 이루는 행위와 사물이나 일이, 전 여기서 이걸 해석하면서 볼 때 차이니스가 계속 나와요. 중국 놈들은 이런 게 아닌데, 중국 놈들은 별로 행동하지 않고 굼뜨고 말로만 하고 말 변명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인의 사고다? 이건 바로 염제 신동시 그 분들의 자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자연스러움과 조화를 이루는 행위와 사물들이 이리 자연스러움에 반하는 행위, 이 종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지 않고 하는 행위는 나중에 반드시 필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 딥스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자연스러움에 반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움에 조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지금 수행을 해야 돼요. 왜? 어떻게? 왜 후천을 넘어갈 수 있는, 다음 세상, 가을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나를 버리지 않는 공부. 나를 찾는 공부. 내가 누구냐. 내 자신이 어느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와서 여기에 와 있는가를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서는 잠깐 미뤄지는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수없이 제 고조선 강의를 들었을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거듭나야 돼요. 이제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 방법은 공부하세요. 어떤 행위에 대한 완벽한 부재인 수동적인 생각은 결코 즐겁지가 않다. 그러므로 서양인들이 음양을 각각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로 연관시키는 사고는 중의의 사고와 일관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자, 우리가 수동적인 행위, 능동적인 행위, 어떤 게 능동적인 행위고 수동적인 행위 이 자체, 동양인이 생각하는 것과 서양인이 생각하는 건 틀리죠. 수동적인 행위는 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면서 내면에서 다시 움직여가지고 다시 재생산시키는 것이 바로 수동적인 거가 되죠. 역시 여자는 밖은 음이지만 안은 양인 것처럼 수동적인 면일 때 바로 동적인 것이 살아나는 그런 이분원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같은 동전이 양면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하나 이분원적인 사고가 상행의 사고고 하나로 통째로 보이는 것이 바로 동양인, 즉 한국인의 생각입니다. 중국인은 앞으로 다 심한 정자만 남겨버리고 다 속가진 인간이니까 구태여 중국인이라고 이야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 시간이 다가올 때 내 자신이, 내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송 들으면 어떤 바이러스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병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맞설 때
모든 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믿으세요. 자, 내 몸을 믿고 자신의 몸을 믿고 자신이 이걸 하면 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다 보면 열립니다. 그 공부가 어떤 공부가 됐든 근데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 안에 자기가 어떤 것을 공부할 것인가 바로 찾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제가 말하는 공부는 뭡니까? 바로 몸 공부예요. 자, 몸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아주 건강한 몸으로 또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또 몇 년 뒤에 이렇게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이제 강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월화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번 18일 날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것을 먼저 제목으로 쓰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병균도 감염되지 않는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 누구와 어떻게 만나 같이 생각을 공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몸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대로 만들어집니다.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것을 알고 싶은 분들은 자, 토요일 날 2시, 보통 이제 1시부터 2시부터 4시까지 하는데 보통 1시부터 4시 또는 4시 반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사정에 따라서 다르니까 조금 더 이제 빨리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뭐 제가 이제 1시 한 15분에서 반 사이에 오니까 그 전에 오셔도 뭐 그 전이 아니라 그 시간에 맞게 오시면 됩니다. 하여튼 끝나는 시간은 4시에서 4시 반에 끝나니까 자기가 자기가 이제 시간은 되는 대로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